최종 의견 174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은 김학휘 기자입니다. 그리고 김선재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김선재입니다. 네, 정현석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선욱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욱입니다. 네, 졸려. 저는 오늘이 무슨 날인지도 몰랐는데 네, 근로자의 날이더라고요. 근로자의 우리 다 근로자 아닙니까? 전 사업자가 얼마 전에 근로자가 맞다, 아니, 맞다. 근로자성이 없는 거죠.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근로자가 아니야. 난 근로자인데? 저는 그나마 학원 강사 그쪽으로 어떻게 근로자인가 했더니 얼마 전에 판결도 나왔어요. 학원 강의를 지가 하고 싶을 때 하고 그런 식의 시스템이면 근로자가 아니래요. 그죠, 아니죠. 그러니까 뭐 학원에서 날 막 지시하는 게 그 아니니까. 뭐예요? 사업자인가? 사업자지 뭐. 그 프리랜서 같은 당신은 거겠죠. 근로자 아닙니다. 강사는. 네, 전혀 무관하게. 야, 너 때문에 지금 네? 근로자의 날 9시에 다 모인 거 아니야. 맞네. 근로자의 날 재판이 있대요. 재판 일정 때문에 또 일정을 땡겼죠 지금. 판사는 학생입니다. 근로자 아닙니까? 근데 오늘 원래 수요일날 하는 거 아니었네? 원래 수요일날 10시 뭐야. 45분이잖아요. 근로자의 날 뭐야. 9시니까 하니까 진짜 근로자 같다 이거죠. 판사는 왜 근로자가 아니죠? 판사도 아니죠. 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판사는 근로자성이 있죠. 오히려. 공무원이라서 그렇죠. 공무원이라서 우리가 변호자는 특수하잖아요. 근로자가 있고 근로자 아닌 사람이 있고 판사는 네. 그냥 근로자로 봐야죠. 네. 근데 우리 집은 특수한. 셋 다 근로자인데 다 출근하던데. 이게 의미가 없거나 이씨. 우리나라에서 메이데이가 아니라 인플로이 데이죠. 그냥 어린이날 대체 공휴일을 놀아야겠다. 그렇죠. 네? 그렇죠. 어린이날 대체 공휴일. 그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대신 돈 더 줍니다. 오늘 일하면 저는. 그래요? 휴일 근무로 들어가기 때문에. 너 이렇게 모자를 되게 유튜브 한번 봐주세요. 모자 귀엽지 않나요? 예, 모자가 거의 얼굴이 되게 이렇게 긴 것처럼. 무슨 소리? 원리 아니에요 지금 오늘 약간. 원리. 원리 패션. 원리. 예. 제가 감기가 입고 걸렸습니다. 싶은 것 같은데. 모자 마음에 드세요? 안 이쁘다고는 안 사드릴까요? 했는데요. 왜 그러시죠? 머리가 커도 예쁠 수 있죠. 현재 약간 돌아앉았네. 오늘 얼굴 잘 안 나오겠네. 머리가 전혀 안 큰데? 아니, 머리가 엄청 작죠. 근데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네. 이해 부탁드릴게요. 나도 지금 비염 지금 걸렸는데. 분명히 짜증낸 거죠. 네? 똑같은데? 지금 짜증낸 거 조용히 해 같은데.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감기 그만해. 걸렸습니다. 네.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야겠다 진짜. 네. 이게 딴 그만하자. 얘기인데요. 제가 원고 뽑다가 음. 아침에 원고 뽑다가 최종 의견 174회더라고요. 무슨 느낌이 들었는지 알아요? 아니요? 내 키가 왠지 174. 이제 마린못이 이어질 것 아니 같은데. 내 키보다 컸다 최종 의견이. 저는 몇 주 아, 전에 아니 고백하신 거예요? 전 네, 처음부터. 키 고백한 거. 너는 아직 좀 더 해야 예. 되겠다. 저는 아직 몇 주 6회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키가 크시네요. 생각보다 180이구나. 제가 좀 약간 이러고 다녀서 그렇지. 이게 무럭무럭 자라서 아니요, 이게 뭐, 많이 큰 것 키 같아요. 큰 것 같아요. 늘 앉아서 방송하는데 앉아 있을 때도 커요. 앉을 키가 어지간한 차에 타면은 너무 위에 있어. 머리에 닿아요. 무럭무럭 자라야죠. 키가? 최종 의견이. 마음이 자라야 되는데. 그리고 오늘 저희가 사연도 좀 길고 그래서 바로 네.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청취자 사연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통해서 잘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살다 보니 전혀 뜻밖의 소송에 휘말릴 일들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집안 산소 땅 때문에 소송이 걸렸는데 법무사 통해서 문의드리고 진행했다가 부동산 쪽은 잘 모르신다는 걸 확인하곤 당황해서 혹시 도움받을 수 있까 해서 메일 남깁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3분의 1씩 공동 소유 중인 1000평 정도의 집안 산소 땅이 있습니다. 큰 증조부 산소라 관리는 제가 하고 있지만 3대가 지나니까 다들 멀어져서 거의 연락을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평택 법원으로부터 송장을 받았습니다. 올해 2월경에 공매를 통해서 3분의 1 지분을 낙찰받은 사람이 본인 재산권 행사 침해를 이유로 분할을 청구했다면서 재판정에 출석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확인해보니까 3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던 친척이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3분의 1이 공매 처리되었습니다. 분묘 기지권이란 얘기를 들은 적 있어서 살 사람도 없는 것 같은 땅을 게다가 공유 지분의 땅을 낙찰받은 이유가 뭘까 궁금했는데 어쨌든 산소가 있어서 분할은 말이 안 되고 법원에서도 상식적으로 인정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재판관님의 말씀은 공매 낙찰을 받은 물건이라 산소 존재만으론 기각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분할을 해줘야 하고 현물 토지 분할이냐 현금 분할이냐만 선택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재판장에서 나온 후에 물어보니까 원고 측은 산소가 있다는 걸 당연히 알고 샀고 재테크용으로 샀다면서 자기 몫을 살 생각이 없냐고 물어왔습니다. 돈도 없고 해서 그럴 생각 없다고 했는데 법을 이용해서 남의 조상 산소 땅을 자기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빴습니다. 궁금한 점은 분할은 해줘야겠지만 향후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다른 목도 내 자녀에게 이전된 상태인데 그분들은 출석도 하지 않았고 관심도 없습니다. 제일 좋은 건 산소짜리를 빼고 토지 분할해주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해줄 의사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하면서 6개인데 차례차례 대답하는 게 낫겠죠? 1번 다른 친척들은 분할의 답변 자체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판사가 이에 대해서 토지 분할 결정을 시킬 수 있는가요? 답변 지금 바로 답변한 거예요? 첫 아니 번째 질문이 질문마다. 많으니까 하나씩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걸 네가 하기로 했잖아. 빨리. 예. 한꺼번에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이제 분할에 대해서 답변 안 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거 지금 소송에 대해서 전혀 답변서 안 낸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친척분들이 그러면 의제자백이 될 수 있는데 이게 근데 그렇게는 될 것 같지는 않고 이게 토지 분할을 하게 되면은 판사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거든요. 뭐 이제 경매를 해서 분할할지 아니면 땅을 이렇게 측량을 해가지고 쪼개가지고 분할을 할지 결정할 수 있는데 그래도 뭐 답변 안 해도 분할할 수 있죠. 당연하지. 분할 사건 이제 판사가 알아서 하는 이게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판사가 그냥 재량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라서. 네. 두 번째 토지 분할을 하게 된다면 측량 분할 등에 따른 비용은 원고가 전액 부담하는지. 처음에는 원고가 신청하는 공유무 분할 청구하는 원고가 부담하는데 감정 비용을 법원에 내고 법원에서 이제 감정하신 분한테 측량 감정 비용을 보내죠. 그런데 나중에 소송이 끝나고 나면은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공유무 분할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 우리나라 소송에서는 소송에 지는 사람이 전액을 부담하게 되거든요. 근데 공유무 분할은 소송에 진다라는 개념이 좀 없어서 그렇죠. 그렇게 뭐 그러니까 나중에 근데 좀 그 소송 당사자별로 분할해서 소위 말하는 엠빵이라고 하죠. 예. 분할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판사님께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유물의 분할이 뭐냐면 공유는 토지가 하나 있는데 토지가 안 쪼개져 있고 우리 넷이서 4분의 1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관념이에요. 전체의 4분의 1 지분인 거지 땅을 나눠서 지금 4분의 1씩 가지고 이렇게 선을 그은 건 아니거든요. 집원은 하나인 거죠. 하나죠. 네, 하나죠. 집원이 근데- 하나인데 우리 4명이 이제 근데 들어가 그 있는 중에 거죠. 그 누구든 우리가 무슨 뭐 형제자매든 처음 보는 사람이든 분할을 누구나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는 게 제 권리예요. 그래가지고 분할을 청구하게 되면은 분할해줘야 돼 무조건 판사는. 그게 이제 협의가 잘 되면 경계를 나눌 수도 있고 진짜 얘들이 아니요 저는 동쪽이 좋아요 나도 동쪽이 좋아요 이러고 있으면 네. 경매를 붙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살 사람 나오면 팔고 돈 나오면 야 니들 돈 나눠가지고 근데 이게 약간 네. 대강의 원칙은 있는데 판사 맘이에요. 거의. 그래가지고 아니다. 지금 선욱 변호사 얘기한 것 중에 그게 제일 중요해요. 누가 이기고 지는 개념이 없어요. 어차피 쪼개는 거나. 세 번째 토지 분할 위치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합의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바로- 되는지. 이게 바로 이미 그거. 대답을 하셨습니다. 안 읽고 온 걸 듣거든요. 뒤에 질문이 있었군요. 네. 제가 오늘 이거 못 읽고 와서. 합의되지 않으면 아까 정 변호사님 말씀처럼 뭐 경매 붙여가지고 어쩔 수 네. 없죠. 예, 근데 돈으로 막 분할하거나 그러면 좀 손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합의를 하는 게 좋죠. 합의한 게 좋아요. 될 수 있으면. 네. 네. 이게 근데 말씀드리면은 땅도 하나의 필지, 하나의 이제 등기부서 하나의 네. 필지라고 하더라도 땅이 사실 나중에 쪼개지면은 도로에 붙어 있느냐 아니면 뭐 그러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자유로운. 감정 평가의 조건들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땅이 자체가 엄청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소위 맹지라고 하죠. 도로에 이렇게 전혀 닿지 않은 맹지를 안 만들고 어떻게든 도로에 닿게 이렇게 측량 감정을 해가지고 쪼개요. 예. 그래야지 서로 가치가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얘기가 없고 그렇게 해서 측량 감정을 하죠. 근데 서로 막 싸워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중에 한 명이 사는 게 제일 나을 수도 있어요. 그치. 그리고 돈 주고 나가면 되니까. 그치. 그러면 경매하는 것보다는 좀 비싸게. 아 할 수 있어요. 합의를 했는데 우리가 4명이 가지고 있어. 그러면 합의를 해서 네가 우리 3명 걸 사라. 그렇죠. 내가 그러면 돈 좀 주고 그렇죠, 그렇죠. 내가 그냥 그 필지를 내가 먹는 그죠? 게 통째로. 제일 4명 다 이기다. 그게 이제 경매되는 거는 낫다. 아, 경매되는 우리 거보다 둘이 살 낫다? 수도 있죠. 둘이 네. 쪼개고 네. 우리 둘이 그냥 살 수도 있고 둘이 공유로 남을 수도 있고. 아무튼 합의한 게 좋겠네요. 어떻게든 근데 찾아가지고. 연락을 뭐 안 한다니까. 그러네. 아무튼 네 번째. 네, 만약 경매 처분돼서 소유권 자체가 모두 넘어가 버리면 산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산소.
원고 되시는 분 주장으로는 분묘 기지권이 있어서 버틸 수는 있지만 임차료를 지불해야 하고 새로운 땅 주인은 산소를 없애기 위해서 임차료를 비싸게 부르기 때문에 결국 이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야 이거 사실 원고 쪽에서 원고 되시는 분이 공부를 많이 하신 건 맞아요. 다 알고 왜냐면 있네. 그 분묘기지권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특유한 개념, 일본에서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산소짜리가 있잖아요. 네. 산소 선산이 이제 집안에 보면 꼭 약간 망종 하나 있잖아요. 네. 이렇게 도박해가지고 선산 팔아먹고 예. 그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선산을 팔아먹어도 이제 분명히 또 무덤을 파헤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소유권이 넘어가더라도 그 분묘 부분, 네. 그러니까 아마 제사를 지내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를 줘요. 그런데 원래는 임료를 안 내도 돼. 아, 예. 원래 안 내도 되는데 대법원 판결에서 그때 이렇게 경매나 이런 사유로 인해서 토지가 넘어가게 되면은 임료를 새로운 소유자한테 임료를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분묘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정 평가를 해가지고 네. 임료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년을 안 내면은 그 분묘 기지권이 없어지고 무덤을 이장을 해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지료를 줘야 돼요. 근데 이제 꼭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근데 임차료를 비싸게 부르기 때문에 이거는 좀 틀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객관적인 가치가 있잖아요. 그 땅에 대해서 이렇게 뭐 지료 감정을 하게 되면은 나오거든요 금액이. 그러면 그 금액대로 결정이 되는 거라서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치료 결정 청구라는 그렇죠, 소송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법원이 적당하게 정합니다. 산소가 너무 많아서 이런 일이 많겠어요. 있을 수 있죠. 근데 네. 산소 선산이면은 네. 5번. 이 경우 이장 비용은 제가 부담해야 하는 건지 현금 분할 받은 돈 그대로 이장 비용을 들어가면 결국 고스란히 산소 땅만 없어지게 되는 꼴인데 정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거 뭐 답이 됐죠. 치료를 잘 내시면 치료 이장할 잘 내면 필요 돼요. 없죠. 네. 만약 이장을 해야겠다 그러면 이장하는 측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죠? 이장 자기가 이제 자기 조상 무덤이니까. 마지막으로 어떤 분은 이럴 때 우선 부동산 거래 정지 가처분 신청이란 걸 걸어서 최대한 오랫동안 원고 측을 압박하고 괴롭히라고 하던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가 있을까요? 이게 가처분이라는 게 굉장히 일상적으로 되게 남발이 되고 있는데 네. 가처분 가압류는 어떤 상대편한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매수인 같은 사람. 그러니까 매수인 같은 내가 사람. 저 땅을 내가 먹을 권리가 있는데 딴 데 처분할까봐 불안할 때 하는 거죠. 불안할 때. 이 사람은 이분은 지금 분할을 하는 거니까 분할하는데 부동산 가처분을 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나? 없을 것 같은데. 좀 말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옆에 있는 분 좀 때리시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언해주세요. 조언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좀 안 될 법률 전문가한테 가능성이 꼭 물어보셔야 될 네.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일단 네, 모르겠어요. 알 거 혹시 아니에요. 뭐 맞는 얘기인지 모르는데 저희는 네. 이것만 봐서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네. 네. 많이 알아보신 것 같아요. 이 청취자분이. 그쵸. 뭐 네. 법무사한테 연락도 하셨다고 하니까. 네. 다음에 한번 나오세요. 네. 출연하라고? 네. 뭐라고요? 네. 내 방송 아닌 내 맘대로. 아무튼 이건 내가 못 받아주겠다. 몇 가지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여기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메일을 추가적으로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또 말씀드리도록 사실 하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선 변호사를 만나는 게 제일 나은 방법입니다. 네, 정말로. 지금 진심으로 사연 도와드릴게요. 보내주신 것만 가지고는 모르는 정보들이 많죠. 많죠. 네. 그래서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뭐 네네. 법률 상담 한번 받으시는 게 네. 예. 화장합시다. 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화장이요? 시대가 네.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이 기존에 있는 분묘는 좀 어떻게 사실 참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러 이해관계, 그러니까 친척들이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골치 아픈 게 제가 봤을 때는 애초에 뭐 이렇게 3분의 1씩 공동 소유 할아버지 때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밑에 또 쫙 상속으로 막 4명씩 받고 그러니까. 4명씩 받고 이렇게 가지치기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돈 주고 한 명이 관리하는 게 맞아요. 제일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 합의해서 딱 귀찮아, 맞아요. 귀찮아. 저도 있는데. 저도 이런 땅 있어. 시골에. 가족에 네, 선산 있는데 좀 네. 걱정이에요. 저도 받을 예정이라 걱정이에요. 걱정이야. 오, 다들 부자다. 저는 없어요. 이미 아니야. 공시지가가 너무 깡패야. 너무 낮아. 의미가 없어. 아무도 안 사. 합의를 안 가지고 해야죠. 싶어. 합의를 해야죠. 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종 의견 애청자입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걱정돼서 메일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리모델링 사업 관련 우편물을 받게 돼서 문의를 해보니까 제가 리모델링 조합원으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파트는 작년 2월에 매수했습니다.
조합에 문의를 해보니까 이전 집주인이 조합원일 경우에 매매 시 자동으로 승계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전 소유자로부터 설명을 듣거나 동의한 적이 없는데 자동 승계가 됐다고 하더라도 저는 리모델링 사업에 반대를 하기 때문에 탈퇴 의사를 밝혔으나 탈퇴가 어렵다고 합니다. 만약 추후에 이 리모델링 사업이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될 경우에 조합원은 조합 사용비를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탈퇴 의사를 전화로 밝혔는데도 지위가 유지돼서 이 비용을 내야 할까봐 걱정입니다. 재미있는 사연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소개가 안 되어도 좋으니 걱정할 문제인지 아닌지만 알려주셔도 감사합니다. 이분은 사연 보내면서 재미를 찾으시네. 유잼. 애청자시네요. 아 근데 리모델링 조합원 이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거 그게 나도 조합원인가? 리조. 집 있어요? 아니요. 아니 그럼 왜 갑자기 이거 집 집 있어야 돼요? 집 아, 집 주인이에요. 있어요. 아, 집 주인이에요. 집 주인이에요. 살고 있는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상관없어요. 없나요? 아, 소유자예요. 그냥 네. 거주자죠. 알겠습니다. 거주자입니다. 네. 네. 잘 거주하세요. 네. 거주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나 되게 네. 뭐 리모델링하고 뭐 설치하고 뭐 크리스마스 전구 설치한다 뭐 얼마 쓰는 거 이런 거 그건 되게 네가 리모델링이 아니라 그럼 네가 이거는 리모델링 아니 리모델링이 아니야 그럼. 아니 아파트 전체에서 돈 쓰는 거 아. 아파트 전체에 아파트 근데 입구에 이거 말하는 그런 리모델링이 아니라 아파트가 15층짜리를 뭐 18층으로 재건축하고 막. 맞아 재건축 수준에 음. 아파트를 지금 그렇구나. 15층짜리가 재건축 되잖아요. 뭐 18층 이렇게 늘리는 거. 크리스마스 용적률. 트리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저 그런 되게 유심하게 본다고요. 아예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집을 거의 재건축하는 수준의 그 재건축. 리모델링을 아. 그래서 어쨌든 죄송합니다. 그거에 좀 관심이 많으신가 보네. 아, 그래서 그런 거를 구조가 변하는 건 아니고. 아니 얼마 썼습니다 이런 아. 거를 붙여놓잖아요. 아. 그런 걸 잘 보거든요 자세하게. 아, 공동 나도- 비용 이런 맞아. 거. 내 이익과 관련이 되어 있나 관리비 싶어가지고. 왜냐면 관리비에서 지출되니까. 꼼꼼히 봐요 저는. 맞아. 네. 잘 봐야 돼. 꼼꼼히 보세요. 네. 네. 하지만 하지만 집은 돈이 없어요. 많다고 해야 돼요. 안 보죠. 아니 근데 돈 진짜 제가 돈 재산이 없는데 재산이 없는 거 없어요. 알아요. 예. 없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난 누가 막 빼가도 몰라요. 근데 원래 부자인 사람들이 관심 없더라고. 맞아. 부자도 아닌데 관심이 없어서 미치겠어요. 맨날 주변에서 관심을 욕을 가지세요. 쳐먹어요. 내가 무능한 거 아닙니까? 진짜 농담 아니라 비서를 뽑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냥 나 뭐 공과금 내고 뭐 이런 거 처리해주잖아. 내가 할게. 그게 나한테는- 세무사. 저 인증서 그러니까 주시면 내가- 제가 비서하겠습니다. 내가 한쪽으로 빼갈 돈도 없어. 내가 한쪽으로 이렇게 뭘 뇌가 빼가지고 돼 있어서 네. 진짜 새 나가는 게 많고요. 저 막 자동차 아니 좀 부끄러운데 자동차 압류 되게 자주 돼요. 어? 세를 안 내서 인테리어나 이런 거를 제가 그냥 안 내고 아. 우편물도 안 보고 하이패스 안 내신 거 아닙니까? 뭐 하여튼 뭐 이건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회성 그러니까 사람들 사회성이 오히려 사람들 만나는 맞아요. 사회성은 많은데 이게 약간 자격이 없는데 국민에. 그래서 진짜 아니 한 200씩 주고 비서를 뽑아서 어. 그런 걸 다 처리하는 사람을 야 사업 되게 모델 내가 싶을 정도예요. 사업 모델이네. 사업 아니, 그냥 근데- 알바 모델 아니에요? 그거 아시죠? 그런 200만 원 받아가는 비서가 항상 사기치는 거. 그래서 그게 문제야. 항상 그게 돈이 문제야. 왜냐면 세워져. 이 사람은 모든 내 걸 해줘야 되니까. 아 잠깐 딴 데 쓴다. 이거 고민이 답변으로 있어요. 가시죠. 죄송합니다. 아 이게 집중 탐구 네, 아닌가요? 아닙니다. 비서가? 리모델링 조합원 죄송합니다. 걱정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가장 중요한 리조, 질문 리조. 같아요. 일단은 좀 충격적인 게 리모델링 사업 조합이 결성이 됐으면 아파트 대문짝하게 쭉 뭐 리모델링 사업 뭐 조합 뭐 이렇게 그치. 하는데 모르고 샀다는 게 좀 약간 아 근데 조합원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집주인이 네. 그대로 그 승계를 리모델링 받은 조합원이었는지 아닌지는 사실 확인 안 하잖아요, 살 때. 근데 그 해당 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데 그죠? 예, 아파트 같은데.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보고 사잖아요. 아 그러면 모든 부동산에서 알려줄 텐데 모든 당연히. 집주인이 그럼 조합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붙어 있으면? 사업 조합 그쵸 이제 조합이 이제 결성이 되면은 아 조합의 요건이 달성이 되면은 그 해당 아파트 그 동의한 사람들은 다 조합원이 되는 거죠. 아 나는 그게 동의한 사람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동의해서 그게- 뭐 이게 이를테면 70% 이상이면 네, 그쵸. 뭔가 조합이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이런 되는데 거. 예. 그러면 동의하지 않은 사람도 들어가 버려. 요 만약에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통과가 흡수되는구나. 되면 아 이게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게 그러니까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재개발 재건축 관련 법령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주택법에 특수하게 규정이 있거든요. 공동주택이라 네. 그래서 거기서 요건을 하면은 이제 조합이 결성이 되고 조합이 구청에서 인가를 해주면 조합원이 되는데 근데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 토지 등 소유자 즉 이게 물권적인 권리 자기가 이 물건에 대해서 권리를 가진 사람이 조합원이 되기 때문에 이 물건에 관한 권리가 넘어가면은 조합원도 넘어가게 돼요. 계약서에 없으려나? 조합원
그 계약 작년 2월에 사셨다고 하니까 예. 계약서에는 없으려나요? 이런 없나 봐요, 내용이? 당연히. 왜냐면 말도 안 해도 말도 안 계약서에는 해줬지. 그 서로 챙기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계약서는 이제 알려주지도 않았다는 네. 얘기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토지 소유자가 바뀌면 저절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조합원 지위가. 이 주택법에 따라서도 제가 알기로 자동으로 바뀌는 거니까 조합에서도 너 그냥 조합원 당첨인데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매도인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그러니까 정말로 왜 나한테 이렇게 네가 중요한 내라. 사실을 고지를 왜 안 했냐라고 아. 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리모델링 사업하게 되면 이제 조합이 만들어지고 조합 사무실도 만들고 비용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계속 부담해야 되는 계속 거네요. 부담비가 예. 들어가죠. 예. 그럼 물론 이제 수직 증축을 하게 되면은 새로 들어오는 신규 분양하는 사람한테서 돈을 받아가지고 상당수의 사업비를 거기에 지출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조합원들은 돈을 적게 내게 되겠죠.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돈을 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네. 원하지 않는데 내가 갑자기 조합원에 들어가게 되고 그걸 사실 되게 매매에서 되게 중요한 사실 같거든요. 이게 탈퇴는 안 되는 거죠. 탈퇴는 사실 이미 탈퇴가 어려워요. 아, 어렵다. 근데 나중에 근데 청산 절차를 거칠 수 있는지는 이게 주택법이라 가지고 도정법 같은 경우는 나중에 청산 절차가 있거든요. 자기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은 네. 약간 그 매도인한테 매도인한테 다 문제 클레임을 제기를 제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핵심은 그거예요. 그 물건을 샀는데 그 중요한 물건에 사실을, 하자가 있냐. 그래서 내가 리모델링 조합원이 되는 것이 음. 이분에게 실질적으로 손해가 되고 중요한 걸 고지를 안 했으면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손해가 있는지 하자라고 볼 수 있는지가 제일 재미가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공인중개사무실에서 고지를 당연히 해줬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이게 중개한 중개 사람도- 목적물에 대한 어떤 아니면 중요한 당연히 사항인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했나? 막 붙어 있고 막 이러니까.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이건 공인중개사와 고지가 안 매도인- 됐으면 예. 예. 저는 되게 중요한 사항 같아요. 이건 당연히 클레임을 좀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소송에서의 소송을 했을 때 뭐 이기고 지는 아까 말씀하셨던 별개로서 하자인지 아닌지 네, 예, 그거는 예, 별로로 봐야 되는데, 하고 예. 되게 중요한 사항인데 근데 이분도 사실 그걸 놓친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 그분의 좀 과책도 있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사연이 좀 더 있긴 한데 시간 관계상 다음 주로 좀 미룰게요. 네. 예. 뒤로 때문에. 네, 그러면 화재 판결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수 논객 변희재 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적 행보나 태도를 비판하려는 목적으로 종북이라고 표현한 거는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변희재 씨는 2013년 1월부터 14년 2월까지 13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SNS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종북 혐의, 이게 제 읽어도 되는 거죠, 방송에서. 네. 종북의 기생에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떼들, 간첩들을 비호하고 이들의 실체를 국민에게 속이고 이들과 함께 정권을 잡으려는 등으로 표현한 글을 게재를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변 씨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종북 성향 등으로 지칭해서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침해됐다면서 1억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은 남북이 대치하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는 현실에서 이 종북으로 지목될 경우에 범죄를 저지른 반사회 세력으로 몰리고 사회적 명성과 평판도 크게 손상될 것이라면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 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민사 1부는 이 지사가 이 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예요. 그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보이는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어떤 지위에 있는가. 두 번째는 정말 이런 표현이 명예훼손이라고 명확하게 볼 수 있는가라는 건데요. 이 사건은 지금 이재명 지사의 어떤 위치상 공인이라면은 자기에 대해서 정치적 비판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유명인이니까 이런 비판의 피해가 더 크다고 볼 수도 있죠. 공인들. 네네, 볼 수가 있는데 또 연예인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연예인도 공인이냐 뭐 이런 해묵은 논쟁이 있는데 사실 개념으로 봤을 때 공인에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아나운서, 연예인도 공인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사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 사회적 비판은 뭐 그런 거를 막 뭐 연예인 보고 종북이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건 조금 명예훼손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뭐 지사, 뭐 도지사 뭐 이런 위치에 있을 그런 경우에는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어떤 사회 정치적 비판에 대해서 자기도 대답을 할 수 있는 거고 진짜로 만약에 뭐 북한을 진짜로 추종한다면 내가 왜 북한을 추종하냐라고 재반박의 기회도 있고 이런 건 이제
대법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냥 민주사회에서 토론 과정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표현 가지고는 뭐 근데 이제 대법원이 밝혔어요. 뒤에 뭐라고 밝혔냐면 뭐 거머리 아까 저 선재 아나운서 그랬지만 거머리 떼들이라든지 뭐 기생해서 피를 빨은 이거는 불법 행위가 될 수도 있다. 우리 지금 이걸 판단한 게 아니라 종북이라는 단어는 이재명 그 당시에 그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는 명예훼손 아니다. 근데 뉘앙스가 이제 뭐 거머리 떼들 이거는 변희재 씨가 책임져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이제 내려갔으니까 2심으로 판결이 나오겠죠. 대법원에서 그랬네요. 이게 아까 말했던 거머리 떼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모욕 등을 이유로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된지 여부에 관해서는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이거는 해란 얘기 아니에요? 다시 다시 심리해라. 하란 얘기. 하고 이거는 되겠죠. 근데 이제 민사 사건이고 1억 달라고 하셨는데 네. 400만 원 배상이 나왔었던 건데 대법원이 그것마저 파기한 거죠. 아니 종북은 명예훼손이 아니다. 근데 거머리 때는 좀 봐라. 그랬으니까 뭐 한 100만 원. 거머리의 어떤 크기에 죄송합니다.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몇 마리인지 마리당 만 원.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명예훼손이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고. 장난입니다. 여기서 이런 표현 쓰면 안 되겠죠. 기분 나쁘겠죠. 금액이 좀 깎일 것 같다. 뭐 이런 정도. 종북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냥 명예훼손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사회적 위치? 네, 그 그거에 대상자의 조금 애매한다는 것 같아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실제 1, 2심에서는 된다고 본 거잖아요. 근데 확실히 이게 한 10년 전, 20년 전에 이 단어를 쓰는 거랑 지금 쓰는 것도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런 거 있어. 느낌이. 사회 시대상도 당연히 반영이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옛날이 들으면 난 별로 기분 안 나쁠 것 같긴 한데. 옛날이다 그렇고. 에이 종북 아나운서. 그건 좀 다르네. 좀 다르네. 지금 바로 고소하실래요? 녹음됐죠? 네, 바로 명예훼손으로 민 여러분 오늘의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인이라서 공연성도 있고 딱 짠이네. 이거 어때요? 아, 변호 그래, 한번 그거 좀 해주시죠. 다르다. 그래서 이제 댓글 나올 것 같은데 살인 기계처럼 미안해. 한 말도 없는데. 아무 말도 안 했고. 아무 말도 북한의 독자도 얘기를 안 했는데. 분명히 기분이 안 나쁘다 그랬어요. 분명히 기분이 안 나쁘다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제 미래를 알지 한치 앞을 내가 알지 못하고. 결론하시는 거예요? 야, 종북 변호사보다 종북 아나운서 더 기분 나쁜 것 같아. 종북 변호사. 종북 변호사는 의미가 없어. 변호사가 뭘 북한을 변호해. 근데 종북 아나운서는 이건 좀 문제가 되네요. 사과하시시오. 사과하시시오. 빨리 사과하세요. 알았습니다, 종북 기자님. 종북 기자도 심하다. 종북 기자. 네. 탈북 기자. 아닌 걸로. 네, 네. 명예훼손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명예훼손 될 수 있어요. 네. 일반인들에게는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 이렇게 사회적 지위가 아까 말했듯이 나 사회적 지위가 있다고. 뭐 이게 무슨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이 이재명 아니니까. 시장.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국회의원한테 종북이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다 생각해. 그러니까 그게 토론의 과정으로 그치. 본다는 얘기죠. 당신이 정치하는 행보가 음. 종북 아니냐. 뭐 좋은 말은 아닌데. 재반박의 기회가 있고 반박해서 눌러 그쵸, 죽일 그쵸. 수 있고 뭐 이런 차원인 거죠. 개인적으로야 뭐 우리 사회에서 종북이라는 단어가 너무 악용되고 있죠, 사실. 그거는 뭐 좋지 않지만 법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북이십니까? 저는 아니 이게 종북이라는 말이 여기 네. 대법원 판결에 보면은 웃으면 안 되는데. 네. 이게 사실적시를 해야지 명예훼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어떤 애야. 근데 이거는 그 뜻이 명확해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어떤 애라는 게 확 명확해야 돼. 근데 종북이라는 거는 뭐 김정희, 그러니까 뭐 현재 지금 김정은이죠. 그러니까 김정은을 좋아한다는 건지 몇 년 아니면 전 사람인데요. 김일성이라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지금 종북 아닌 척 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얘기하네. 일부러 연기하는 거 봐. 그러니까 북한의 정치 이념을 추정한다는 게 아니라 북한의 뭐 어떤 문화를 좋아한다는 건지 애매하다는 맞아, 거야. 좋은 얘기. 그렇기 때문에 이 종북이라는 말이 정확한 의미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적시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이제 본 거죠.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총애한다. 어. 김정은의 지시를 받고 있다. 이런 건 100% 명예훼손이잖아. 그거는 사실적시 낼 수 있죠. 정북은 뭐 그냥 뭐 종북은 대상이 여러 가지 명확하지 않다. 여러 가지 의미를 포괄하는 네. 개념이라 그냥 뭐 가지고. 북쪽을 좋아한다 이럴 수도 문화를 있잖아요. 좋아할 수도 그쵸. 있고 동서남북 뭐 중에. 음식을 좋아할 수도 저는 있고 북한 말투를 좋아합니다. 그럼 네. 정부인가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맞습니까? 네, 네, 못하겠어요. 그렇죠. 흉내 못 내겠어요. 좋아하시는 어렵다. 걸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뭐 그런 그냥 의미에서 좋아할 수 취향인 있어요. 걸로. 네, 저는 네. 평양냉면 좋아합니다. 저도 평양냉면 좋아하는데 평양- 나는 평양냉. 어복쟁반. 그러니까 너무 맛있더라. 어복쟁반도 그것도 정북이네. 너무 맛있다. 야, 우리 정부일까? 그러면 이런 다음 거죠. 회식은 종북 회식으로 아니 평양냉면하고 합시다. 어복쟁반 한데 하면 안 돼? 너무 맛있겠다. 괜찮. 그럼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다음은 좀 유명한 종북 회식으로 유명한 합시다. 데 있잖아. 그 선릉역에 아 맞아. 평으로 시작하는데 거기 근데 평양냉면도 거기 맛있나? 거기 난 어복쟁반 먹으러 가거든 주로. 안 가봐서 냉면은 더 가봤죠. 맛있는데 많다. 사실 어복쟁반이 되게 말도 안 되는 요리잖아. 전을 끓이잖아.
나도 좀 딴 것도 이상해. 많잖아요. 육전을 거 끓이죠. 왜냐면 그거를 샤브샤브 튀긴 거를 왜 끓? 그러니까. 물에 다시 또 담그지. 맛있긴 왜? 한데. 아 그게 북한 음식이에요? 근데 네, 어복증. 근데 9시 45분에 가야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나 그러니까 빨리 아무리 가서 몰래 나가도 유튜브가 있어서 요즘 잘 잡혀요. 여기서 다음에 나갈 때 마네킹 같은 고등법원 거 11시 재판인데 9시 55분에 고등법원 나갔어요. 11시 재판? 50분에 나가시죠? 아니 충분히 아니 대리인한테 상대편 대리인한테 전화하면 돼요. 5분 된다고. 그 앞에 만나야 돼. 왜 가는 데는 30분밖에 안 걸려. 그렇죠. 법원 어딘데요? 고등법원. 아, 서초동에 고등법원. 금방 가요. 전차 타고 가도 50분. 너무 오늘 사담이 근로자의 길어지니까. 날이어서 아, 안 50분 막힙니다. 50분 가죠. 차를 안 가져오셨다. 아, 차 안 가져왔어? 그렇죠. 그럼 내 차 일단 가져가. 저 가져요. 비싼 차니까. 비싼 차 저 아닙니다. 비싼 차니까 네, 네. 가져요. 스파크. 예. 일부러 뒤집어놨어. 네. 그리고 이거 화재 판결로 길게 다룰 건 아닌데 뭐 몇 가지 판결이 있었어요. 이게 대법원에서 레모콘 리모컨 맞냐? 내가 지금 리모컨 저 채널을 바꾸고 싶은데. 채널 바꾸지 마세요. 네. 리모컨 기사. 레미콘 기사 노동 가동 연한도 65세로 상향. 그리고 중앙지방법원에서 미용사 가동 연한 65세로 상향해야. 지난번에 우리 화재 판결 다뤘는데 네, 네. 이제 점점 이제 다 65세로 바뀌고 있죠. 이게 네. 더 중요해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맞죠. 그렇죠. 네, 네. 맞죠. 그러니까 좋은 거죠. 저도 이제 가동 연한이 길어지면 저도 좋아야 되는 좋죠. 거죠. 그렇죠. 뭐 같이 다치게 65세로 되면 길어지겠죠. 다치게 되면 그러니까 네.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아니 이제 이게 많아지는. 나 궁극적으로는 정년도 막 65세로 특히 가고 이게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요? 약간 다친 거 아닙니다 이거. 많이 조심하세요. 다쳤는데. 네, 이거 이건 사실 많이 다쳐서 노동 상실률이 어. 있을 정도일 경우에 좋아지는 거니까. 지난번에 65세 화재 판결 다뤘을 때 뭐 그때 기사가 한번 처음 대법원 나오고 막 기사들 보면 보험료 올라간다 뭐 정년 이슈도 있고 뭐 여러 그쵸. 가지가 상당히 많은 사회 변화를 수반할 것 같더라고요. 그쵸. 이 판결 자체가 네, 맞아. 이미 뭐 보험료 올라간다는 기사 계속 나오고 있고. 네네네네. 그렇겠다. 예, 그 정도 요 정도 다루고 네. 드디어 집중 탐구로 가겠습니다. 탐구. 예, 집중 탐구는 그냥 제가 정했는데요. 팩트 체크를 좀 해주세요. 예, 곰탕집 성추행 사건 2심 판결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도 메일이 많이 와서. 이게 저희 청취자 사연으로 이제 집중 탐구 다뤄주세요 했던 이제 다뤄주세요 하는 메일이 좀 많이 왔는데 네네. 이 곰탕집 사건은 1심 때도 많이 메일이 왔었고 그때 저희가 타이밍상 못 다뤘고 2심 때는 1심보다는 좀 적게 오긴 했지만 저희가 1심 때 못 다뤄서 한번 1, 2심을 한번 보고 넘어가자는 차원으로 가져왔고요. 이 사건은 워낙 유명해서 동영상은 다 보셨죠? 네, 봤어요. 저 근데 오늘 처음 봤어요 아침에. 처음 저 보셨어요? 그냥 관심 없어 안 보다가. 그 동영상 자체가 뉴스 많이 나오고 뭐 유튜브 같은 데서 워낙 많이 돌아서 전 1심 때도 봤는데 간단하게 사건 정리하고 갈게요. 2017년 11월에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CCTV 보신 분들 많겠지만 식당 문 앞에 서 있는 여성 뒤를 남성이 약간 스치듯이 지나가고 그런데 여자가 남성 쪽으로 와서 막 항의하는 장면이 CCTV에 담겼어요. 이게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유명해진 사건인데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은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고 지금도 부인하고 기사를 찾아보니까 상고했다고 하더라고요. 1심 재판부는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의 법정 구속을 이례적이다. 집행유예도 아니죠. 네. 실형이죠. 바로 이제 법정 구속을 해서 그때 여론이 엄청 논란이 됐었죠. 아내가 글 올린 게 1심 나오고 1심 나오고 아내가 이 남성의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글을 올렸고 이게 30만 명 넘게 동의를 했었고 이제 법원 양형이 정당했는지 이 판결이 뭐 맞는지 아닌지 뭐 기타 논란이 좀 많이 됐었죠. 이게 뭐 시위로도 이어졌었고 그래서 약간 그때 1심 때는 되게 핫한 반응이 네. 있었는데 이게 지난 4월 25일에 2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2심 판결을 요약을 하면 성추행이 있었다고 일단 판단했어요. 유죄 판결인데 이 선고를 실형 대신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부산지법 형사 3부는 이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CCTV 영상에서 남성의 오른팔이 여성을 향하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어깨만 부딪혔고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했지만 CCTV 영상을 본 뒤에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말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2심 뒤에도 이게 아무튼
그 남성분은 이제 상고를 한 거죠. 이 사실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청취자 사연들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기사로 많이 결과는 알겠는데 판결문 좀 보고 분석해 달라는 이제 요청들이 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판결문을 구해서 저희가 공유하고 봤는데 1심 판결문은 A4 3장이고 2심 판결문은 A4 7장입니다. 네. 더 늘었어요. 예, 늘었어요. 이 판결문 선대 씨가 조금씩만 짚어주실래요? 그러면 1심부터 볼까요? 네네, 뭐 짧게 짧게. 1심부터 짧게 범죄 사실은 아까 말했으니까 네. 이제 증거 1심에서 증거로 들었던 이제 CCTV 영상 이 부분 한번 네, 봐주실래요? CCTV 영상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내용, 피고인이 보인 언동, 범행 후의 과정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 손이 스친 것과 움켜잡힌 것을 착각할 만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많은 남성들 앞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것을 바로 항의하였는데 피해자의 반응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단순히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예. 그다음에 양형 이유는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문 이제 선고 자체를 징역 6개월에 처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도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마음도 없어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수치심이 상당해 보이고 느꼈을 수치심이 상당해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추행의 방법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래서 이게 1심 때 생각해 보면 이제 징역 6개월에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됐던데 많은 남성들이 약간 분개를 했다 해야 되나? 소위 말하는 속으로 뭐지? 빡쳤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오늘 소위 많이 쓰시네요. 흔히 뭐 이른바 뭐 댓글 반응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이 포털 사이트에 기사 밑에 댓글 보면 영상 봐라 이게 어디 증거도 없는데 그쪽 1.3초. 이게 판결문에도 나오는데 1.33초라는 짧은 시간 안에 근데 아무튼 여성의 이제 엉덩이 부분을 만졌다는 그렇다. 이게 CCTV에는 각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저도 영상을 봤는데 이게 가려서 이 흐릿하기도 하고. 이제 손 모양 좀 조심해 주세요. 접촉의 이렇게 네. 접촉의 순간이 CCTV는 안 잡혀서 그런데 뭐 피해자의 말만 믿고 법정 구속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댓글 반응들이 있었던 부분이고 이제 가장 큰 착각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누구를 옹호할 걸 떠나서 네. 사실 전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예전에 제가 악플에 한번 몇 년간 시달린 적이 있어요. 요즘도 가끔 학원가에서 올라와요. 경쟁 학원이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새로 꽃으로 짓는 거 어때요? 꽃 변호사. 잘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었는데 일단은 누구 말이 맞는지를 떠나서 제일 큰 착각이 CCTV가 중요한데 CCTV만 놓고 처벌하는 게 아닌데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논의가 CCTV만 보고 불명확한데 왜 유죄냐? 그렇죠. 게다가 왜 실형이냐? 이건 잘못된 거예요. CCTV는 다 보셨겠지만 명백한 유죄의 증거도 아니고 명백한 무죄의 증거도 아니었거든요. 다른 거 가지고 판단한 거죠. 근데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저 CCTV 이번에 처음 봤잖아요. 네. 근데 CCTV를 보고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유죄 쪽, 무죄 쪽. 하나 골라주세요. CCTV 다 보셨죠? 어느 쪽인 것 같아요? CCTV만 봤을 때. 그만 보고 유죄 무죄 정도를 CCTV만 고르시면 유일한 무조건 둘 중에 증거라면은 하나 둘 고른다면. 중에 아니, 하나로. 그러니까 유일한 증거면 처벌할 수 있냐가 아니라 네. 그냥 법을 떠나서 감. 추행한 것 같다 안 한 것 같다. CCTV만 봤을 때. 어차피 판결도 났기 때문에 한거 같다. 한 것 같다. 나도 모르겠다. 안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요? 한 것 같다 안 한 것 같다. VS 너무 힘들어요. 극단적이지. 김 변호사님한테 저도 잘 모르죠. 모르겠죠. 안 한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네. 저는 한 것 같아요. 난 여러 번 돌려봤거든요. 나도 CCTV 그러니까 뭐 이번 순간이야, 때문에. 진짜. 이게 순간. 유죄 판결이 정당하다는 거하고 논외인 겁니다. 예, 그냥. 이건 완전 별도의 논인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분이 추행범인지 네. 모르죠 사실. 아직도 무죄 추정이에요. 네. 아직도 지금 안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손이
그러니까 제가 봤거든요. 제가 확대해서 많이 봤는데 가다가 이게 영상에 가다가 제가 여자가요? 이 뒷모습이 보이는데요. 여자 하지 말아주세요. 자, 손이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인사하고 돌아서는데 이렇게 벌어져요. 이만큼. 예. 제가 이걸 봤어요. 그까진 나오는 거. 왜냐면 이렇게 돌아서 가면 돼요. 벌어져요. 두 번째 하고 손 모아요. 손을 모으는 게 이게 약간 이분이 꼭 단정하는 건 아닌데 네. 수행범들의 특징이래요. 그러니까 문제되는 행위를 하고 손을 모은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뜻으로. 그리고 네,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심리적인 게 반영이 되는 거구나. 김선욱 변호사님도 말씀해주시지 아까 무죄처럼 보인다. 나 이거를 손을 벌리는 거는 뭐 여기 뭐 겨드랑이가 좀 약간 땀이 차서 벌릴 수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예. 특히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진 행동이라고 보지 않는 거죠. 이제 저는. 예. 저도 영상 봤을 때 이렇게 버려졌던 느낌은 못 봤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약간 버리긴 하는데 이게 특별하게 의미가 있나? 그냥 다시 보자. 늘 사람이 또 그거 붙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 이거 아니잖아요. 진짜 잘 안 보여요. 근데 벌어지는 건 봤어요? 네, 살짝. 이렇게 하다가 여기가 그거 보셨구나. 중간에 보면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생긴다고요. 이거 내지는 돌아서고 이상한가? 돌아가면서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정상적이면 돌아가면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예. 근데 오른손발이 일로 가. 확실히 근데 손을 모으는 것 자체는 제가 굉장히 부자연스럽긴 하다. 제가 그게 여기를 끝나고, 봤어요. 예. 그 다음에 손을 모으고 물론 이것도 화면이 흐리기 때문에 저도 CCTV만 보고 100% 그냥 추정하는. 네, 이거는 좀 너무 욕하지 마세요. 저를 또 아내분이 또 이거 들으시고 또 저 욕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주변을 좀 보는 느낌도 들었어요. 이건 느낌입니다. 진짜 이건. 그냥 CCTV만 봤을 때 느낌. 네, 주변을 보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그 행동 직후에 이제 내가 만진 걸 누가 봤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기왕 얘기 나온 김에 유죄로 볼 수 있는 것들을 먼저 다 얘기하면 네.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제가 가장 느꼈던 게 뭐냐면 아니 이렇게 공개되고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그 찰나에 여성의 엉덩이를 갑자기 만지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근데 그 부분은 좀 잘못된 게 사람이 가장 많고 공개된 장소가 어디가 있나요? 지하철, 예. 식당.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공간이 좀 좁아지면서 이렇게 조금 수행들은 진짜 많이 일어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공개 장소고 지금 그게 각도상 남들이 보기 쉬운 곳은 아니었어요. 완전 구석탱이였어요. 그래서 그런 논거는 좀 될 수 없다. 이제 반대 논거도 있죠. 이 사람이 이 모임을 주최한 사람이래요. 이 남자가. 그날 모임을. 자기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들어가세요 인사하고 돌아가면서 더군다나 여성이 그때 갑자기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남성이 이쪽 보고 인사하고 있을 때 뒤에서 여성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 여성을 목표라고 친다면 추행의 목표라고 친다면 그거를 멀찌감치 미리 발견하고 계획하고 다가간 게 아니라 뒤돌아설 때 갑자기 이 여성을 발견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하철에서 막 사람 밀려 타면 접촉할 수도 있는 것처럼 뭐 핸드폰을 하고 있다거나 뭐 우연히. 저기서 지하철에 놓치면 저기 괜찮은 여자가 있네면서 점점점 글로 스물스물 가는 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돌았으면서 아마 100% 이 여자를 그때 처음 봤을 거야 아마. 근데 보자마자 순식간에 그렇게 추행하는 사람이 어딨냐라는 얘기도 있었죠. 네, 여기 포인트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청취자분들께 약간 죄송한 말씀인데 김선욱 변호사님이 이제 좀 네네네. 재판 일정 때문에 가셔야 이거 되니까 한글 얘기 너무 안 했는데 하고 싶은 말씀을 좀 이렇게 하고 가신 게 어떨까? 한꺼번에? 예. 그러니까 아니요. 준비를 많이 하셨을 텐데. 아니요, 준비 뭐 이렇게. 저도 그냥 드는 생각은 CCTV 영상 하나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왜냐면 CCTV가 없는 범죄도 많잖아요. 그것도 유죄가 나오니까. 그렇죠. 오늘 생각해 보면 CCTV가 지금처럼 많은 시대가 없어요. 그렇죠. 그죠? 근데 수많은 범죄들은 CCTV가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서 물론 뭐 흉기나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범죄에 따라 다르겠지만 재반 증거들을 종합해 가지고 이루어진 거고, CCTV 하나만으로 이걸 CCTV에서 확인할 수 없다, 이것만으로 무죄다, 이렇게는 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거기 하나에만 매몰되면 안 되는 건데, 여기 아까 정 변호사님이 본인이 직접 이렇게 몸을 던져가면서 재연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 그러니까 어쨌든 사건 전체에 그 정황들 있잖아요. 뭐 아까 전에 뭐 피해자가 뭐 갑자기 나타났다, 아니면 뭐 손이 뭐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행동했다거나, 아니면 뭐 손이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하는 거고, 저는 여기서 좀 유죄의 근거 중에서 제일 유력했던 게 그거 같아요. 이제 바로 이제 항의를 했다라는 거, 여자가. 피해자가. 피해자가. 근데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쉽지 않고 그게 최고 중요해요. 이 사건에서. 바로 이제 그거를
본인이 즉각적으로 인지하고 항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느꼈다는 거죠. 즉각적으로 그것을. 느끼고 그거는 이제 물론 근데 약간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게 그 당시 한시니까 새벽 1시니까 술에 많이 취했는지 뭐 여부도 뭐 여러 가지 좀 봐야 되는데 그 바로 이제 항의를 했다는 부분이 좀 저는 좀 되게 유죄로 가지 않았을까. 약간 신빙성 있어 보이고 신빙성이 좀 이제 있어 피해 보이고. 여성분의 진술이 쭉 일관되고 네, 일관되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일관되게 사실 허위 진술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그게 진짜 문제인 거야. 네. 이게 정말 약간 양날의 칼인 거예요. 네. 일관된 허위 진술은 왜 저를 보면서 얘기하십니까? 아니, 제 지각할 때요? 아니요. 일관된 허위 진술 제가 하나요? 예. 그래서 일관된 진술이라는 거는 양날의 칼인 거예요. 이거를 되게 유력한 증거로 유죄를 하면은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여전히 막 증거의 왕은 진술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일관된 진술이라는 게 저는 옛날부터 이게 사법연수원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일관된 진술이 피해자한테 있는지 뭐 이런 것들 피고인의 진술 이런 게 그걸 되게 강조하시더라고요. 교수님들 강의하실 때 너무 허상 아니냐 이런 일관성. 근데 나는 그때 들으면서 일관적인 진술이라는 것을 되게 중요한 근거로 보는 게 난 좀 약간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러니까 지금 막 작정하고 그러면은 일관돼서 하면은 그러면 할 수 있잖아. 거짓말하면 허점이 나는 네. 거짓말을 일관되게 하면 네. 분명히 허점이 드러날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하는데. 그런 전제에서 사실은 그런 게 나오는 거죠. 네. 거짓말이라는 다 건 일관될 수 배척해야죠. 없다. 예. 왜냐하면 거짓말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보강하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면 흐트러지거든. 그거에서 만든 게 그래서 이제 일관적인 진술이라는 걸 되게 강조하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거기를 보강하기 위해서 그 일관적인 진술을 보강하기 위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냐 여부를 이제 다 보죠. 판사님들 다 보는데 어쨌든 여기 수많은 이제 분노의 그 댓글이나 뭐 청원에서 나온 것처럼 그 CCTV 영상이나 뭐 구체적인 그러니까 일관된 진술 그것만으로 유죄하진 않아요. 모든 걸 보고 네. 종합적으로 예. 그래서 유죄라는 게 무죄라는 거예요. 본인 진술이 지금 일관되지 않는 저는 것 사실은 같은데. 이거는 마지막 한마디 하고 가시죠. 유죄 확정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 판사라면. 그럼 네. 무죄. 그럴 땐 무죄잖아요. 그건 무죄죠. 그러니까 약간 판결을 비판하시는 거네요. 예. 지금. 그리고 사실 저는 와 6개월 실형은 좀 과했다라는 생각이 왜냐면 정말 너무 판사의 그러니까 그게 막 감정적이었다. 드러난 것 같아요. 이게 구형이 300만 원 했는데 예. 6개월 실형한 거는 좀 되게 좀 엄벌에 처했어. 근데 그건 엄벌이 어떻게 좀 생각해? 이 약간 네.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직 가야 되는데 유죄인지 무죄인지 불분명해서 유죄면 1년 나와야 되고 무죄면 무죄인데 불분명하니까 3개월 이런 건 사실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타협적 판결이라 그래가지고 유죄면 그냥 1년인 거고 아니면 무죄인 거지 불명확하니까 3개월 그거는 판사가 사실에 관한 유무죄 판단을 양형으로 미루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 이건 때문에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 경우에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유죄라고 보게 되면 완전히 부인하고 있었잖아요. 절대 아니라고. 아. 괘씸한 그게 거지. 반성을 안 하는 거니까 반성을 안 하는 거고. 유죄라고 보면은 실형이 나올 수도 있다고는 생각해요. 이게 무슨 양형범위전 벗어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거 가지고 뭐 판사가 감정적이다, 뭐 감정적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별개라는 거. 차라리 이제 무죄가 나왔어야 된다. 라고 그런 말할 주장이면 수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양형도 말할 수 있죠. 제가 봐도 좀 센 것 같긴 해요. 6개월이 센 것 같긴 일단 한데 김 변호사님은 이제 재판 잘 가. 집중해 주시고 오늘 무죄 받으세요? 예, 오늘 형사가 인사입니까? 아닌데. 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하고 받으세요, 돈 그러면. 저희가 2심으로 바로 2심 한번 그렇습니다. 보는 네. 걸로 뭐 네.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원래 안녕. 네, 되게 부자연스러운데요. 네 2심 판결 볼게요. 네. 자, 지난 이제 4월 25일 날 선고가 나왔는데 일단 항소 이유를 보겠습니다. 그 피고인은 그러니까 사실을 오인했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완전 부인하고 있고요. 두 번째 요지는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2심 재판부가 판단을 하는데 더 좀, 길어졌어요. 네, 길게 좀 1심 판결문으로만 놓고 보면 더 좀 디테일하게 이제 나오는데 이거 한 번만 선재 씨가 한번 봐주실래요? 오늘 많이 힘들어요? 네? 아니. 정말. 선재 씨 목소리 훨씬 좋잖아요. 제가 감기에 그렇긴 걸려가지고 응? 이거 다 읽어요? 감기가 되게 아니라 긴데? 뭐 B형 독감이 걸려도 본인 목소리 제일 좋아요. 1, 2, 3, 4, 5, 6 요거 좀 봐주시면 네. 일단 원심의
법원의 판단. 2심 법원의 판단입니다. 2심 법원의 예. 판단이에요. 1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식당에서 화장실을 다녀온 뒤에 몸을 돌려서 미닫이 문을 열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밑에서 위쪽으로 움켜잡았다. 이에 바로 돌아서서 피고인에게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이 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일행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게 하고 있다. 네, 뭐 네, 첫 번째고 음. 두 번째 제가 조금 줄여서 볼게요. 두 번째 설명한 거는 범행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네, 뭐 어떤 장면이냐면 피고인이 출입구 보면서 뒷짐지고 있다가 돌아섰다. 음. 오른쪽 팔이 피해자 쪽으로 향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인접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인다. 그리고 피해자가 직후에 돌아서서 피고인에게 항의했다. 이게 말한 내용하고 CCTV하고 정확하게 일치한다. 세 번째. 세 번째 제가 해볼까요? 예. 네. 목소리가 셋 중에 제일 그지 같은데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CCTV 영상 분석가가 있었어요. 아마 감정인으로 보이는데 네. 무슨 어쨌거나 교행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건 100% 명확하다. 거의 100%는 제가 넣은 거고 죄송합니다. 명확하다. 그리고 가까이 붙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뒤돌아보기 직전 장면에서 이거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뭐 대충 그 높이로 봤을 때는 둔부 쪽이 맞고요. 몸에 접촉했을 개연성이 높다. 이제 법에서 개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10중 8구라고 우리가 우리말로 합니다. 그래서 상당성이라고 하면 한 5, 60% 예. 그리고 개연성 98, 90% 꽤 높은 거네요. 상당히 높은 거죠. 이거는 거의 빼박 접촉했다는 거죠. 접촉은 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둘은 나뉘는 거죠. 네. 스쳤냐, 네. 움켜졌냐라는 네. 거죠. 스쳤다라고 이 여성이 처음부터 주장을 했으면 거의 기소도 안 돼요. 스쳤으면 뭐 죄송합니다 하고 네, 뭐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애매하긴 하지 스쳤다고 전혀 억울한 건 아니고 음. 의도적으로 스치는 놈도 있겠죠. 음. 그런 놈들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손등이 이렇게 스치는 정도는 더군다나 좁은 공간에서 네. 넓은 가는데 굳이 거기 가서 스치면은 추행인데 네. 좁은 데서 이렇게 교행을 하다가 네. 스치는 거는 기소가 거의 안 돼요. 근데 이건 움켜졌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음. 문제는 영상에 스쳤는지 움켜졌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네. 영상에서는. 사실 1.3초가 되게 짧지만 되게 긴 시간이다. 사실은 충분히 어떤 였죠 여기서? 그 그, 순간의 영상에서 1.3초. 여기서 1.3초였어요. 네, 1.33초라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접촉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 아 1.33초를 붙어 있었다고? 접촉이? 아 그래요? 그렇게 길어요? 난 그렇게 보이진 않았는데. 아니, 영상들을 분석했던 기사에서 어. 이제 성추행이 일어났을 걸로 추정되는 시간이 1.33초라고. 확인할 수 있는 네. 영상의 길이가 너무 긴 1.33초. 건데? 그러니까 닫고 있는 시간이 1.33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조차 사실은 가려서 알 수 없죠 지금. 아니 근데 추정한 거잖아. 추정을 하는 그러니까 거죠. 문제된 시간이 1.33이 아니라 뭐 1초, 2초가 아니라 1.33이라고 분석을 하는 거는 이제 뭐 100%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야기는 닫는 시간이 1.33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엄청 긴 아니 거지. 화면에서 그러니까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을 수 있는 시간이 1.33초라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최대 시간 아니야? 네, 최대 시간, 최대 최대 시간, 네, 시간이 최대 있지. 시간.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1.33초 동안 일을 잡았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네, 진짜 추행인 그 거고.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는 이게 아니겠죠.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그러니까 최대 맥시멈 사건이 제가 일어났을 수 봐도 있는 시간. 1.33초 동안 대고 있었을 것 되거나 잡고 있었을 것 같진 않아요. 아, 그 얘기는 아니죠. 네, 네, 지금 너무 짧았어요.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게 네. 안 보이고 그쵸, 다시 그쵸, 이렇게 그쵸. 버렸을 때 그 그쵸. 시간이 1.33초라는 얘기죠. 네. 여튼 알 수 없다는 네. 거지. 당시 그리고 그런 얘기 있었어요. 1,0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아, 피해자가. 네, 근데 네. 이제 그거는 거의 이제 허위 사실로 밝혀진 게 변호사들끼리 이야기하다가 뭐 나온 얘기고 이제 그거를 이제 의뢰인이 1,000만 원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한 게 아니라 그쪽 변호사랑 이쪽 변호사 얘기를 하다가 나온 금액이라서 이제 그것 때문에 꽃뱀이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죠. 예. 근데 난 그것도 웃긴 게 자꾸 또 오늘도 불안한데 그때도 여성 편 들어가지고 되게 욕 많이 먹었었는데 그 여성 편을 든다기보다는 든다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고 아니 1,000만 원 요구하면 잘못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뒤지게 맞았어. 그런데 고소를 했는데 저쪽에서 아니래 자기는 때린 적이 없대. 그래서 논란이 있어 팩트에 대해서. 근데 내가 그 과정에서 합의금을 1,000만 원 요구했어. 그러면 내가 맞았다는 진술이 거짓인가?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성추행 피해를 자기가 보상을 돈으로 받겠다는데 근데 이제 의도가 처음부터 너무 과한 금액이라거나 금액 쪽에 이 피해자라고 보이는 사람이 초점이 주로 가 있다. 그러면 조금 의심스럽긴 하죠. 근데 2심 판결문에 뭐 이렇게 기술돼 있는데 뭐 먼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적도 없는 바.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렇게 네. 이제 그러니까 적시가 됐어요. 이거는 네. 지금 여론이 만들어낸 좀 허위, 좀 일단 덮어씌우기 재판부에서는 했던 이제 것 같아요. 먼저 합의금 요구한 적 없다고 네, 일단 그건 밝혀진 예, 거죠. 사실관계를 그거는 보고 피고인 있고. 쪽에서도 인정했다고 봐야죠. 네. 네. 그게 네 번째 뭐 이제 이야기였고 네. 이제 다섯 번째 이 2심에서 든 게 이제 피고인의 진술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1심 판결에서도 이게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이제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 여부에 대해서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했다 피고인이. 아까 살짝 언급했었는데 뭐 사건 당일에 경찰에서 뭐 어깨만 부딪혔다. 이 피해자가 왜 부딪히냐고 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고 진술을 했었고 이 남성분은 이후에 경찰 피의자 신문에서 CCTV 영상을 보기 전에는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CCTV 영상을 보니 신체 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약간 좀 일관성이 없다고 재판부는 본 거죠. 근데 그건 또 좀 문제가 있는 게 이 사람이 정말 추행을 하지 않았다면 자기 손이 여성의 신체에 닿는지 안 닿는지가 불확실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러면 뭐 일관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 만약에 사람 그 사람을 입장에서는 무죄라고 생각하고 보면 뭐 술을 마셨을 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법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결론을 내려놓고 결론에 부합하는 것들을 다 설치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뭐 법원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뭐 비판할 것도 많지만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다 갖다 쓰거든요. 어차피 유죄라고 생각하면 유죄인 걸 다 갖다 쓰고 무죄면 다 갖다 써서 나오다 보니까 피고인의 진술의 비일관성은 중요한 표지이긴 한데 정말 이 사람이 인식이 없었다면 CCTV 보니까 좀 닿았을 수도 있겠네. 뭐 그런 얘기 정도는 바꿀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생각은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지금까지 설명한 이유들로 이제 2심 재판부도 이제 성추행을 유죄로 인정을 했고 네. 양형부당 주장을 했었잖아요. 아까 피고인이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다고 또 판단을 받아준 했어요. 거죠. 네, 받아줬어요. 실형은 좀 심했다 얘야. 뭐 이렇게. 실형은 좀 심했다. 그래서 최종 이제 2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네. 약간 좀 낮아졌죠. 네, 양형이. 그렇죠. 이렇게 됐는데 이분이 중간에 보석으로 나왔죠 아마. 1심 그래서 이후에 실형 들어갔다가 30 며칠 이후에 보석으로 나오신 상태인 것 집에 같아요. 나올 때까지 사셨던 건 아니고. 네네네 나오셨고 여기에 대해서 뭐 그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오는데 저희 청취자 사연 보내주신 분들은 대부분 약간 무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내주신 것 같긴 해요. 저도 약간 쭉 다 읽어봐도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사실이 일어났든 아니든 추워요? 그거 아, 추운데 그거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데 그거를 지금 사실을 명확하게 밝힐 수 못하니까. 없는 상황에서 이 여기에 판결문에 적혀 있는 어떤 근거들이 그렇지. 그거면 사실은 유죄 쪽으로 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할 말이 없고. 아니 유죄 쪽으로 가도 쓸 말이 있고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쓸 무죄 말이 쪽으로 있고. 가도 쓸 말이 있는 건데 상대방이 하면 그렇다면 무죄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렇지. 거죠. 네. 그러니까 둘 유죄 다- 무죄가 애매해. 그러면은 무죄 유죄는 추정이네. 아니. 네. 그러니까 설사 이런 사실이었다 한들 지난번에 얘기했죠. 혹시 응. 얼마나 잘 기억하고 계시는지. 안 기억하는데요. 답해 보세요. 그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죠? 유죄가 되려면은 뭐가 없어야 된다. 이 사람이 혹시 무죄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 항상 키워드는 그러니까 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좀 의심스러운데 이 사람 안 만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사실 의심. 의심은 확신이 아니죠. 그럼 무죄가 나와야 돼요, 사실은. 뭐 그런 측면이 있죠. 최근에 합리적 의심이라는 책을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목이 합리적 의심. 판사님이 쓴 소설이에요. 예. 합리적 의심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형사에서는. 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 판사라면 어떻게 판결하시겠어요? 저도 뭐 당장 그거에 답을 하는 건 좀 어렵고 왜냐면 우리가 본 가정적으로, 이제 정보가 제한되니까. 가정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뭐 제가 예전 사건을 좀 잠깐 얘기하면 안 될까요? 저의 사건을 그 제가 제가 그냥 쇼였어요. 쇼 예능에서 예. 그 지하철 성추행 사건을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그냥 대본을 하나 달라 그래서 애매하게 만들어 놓고
남자 편 할래요, 여자 편 할래요, 뭐 해가지고 하는데 그냥 여자 편, 남자 편밖에 없대요. 작가님이 여자 편 하시죠. 그래서 네? 이러고 한 거예요. 그럼 쇼니까 예, 여자 편에서 얘기를 하는 예능이니까, 거죠. 근데 예. 거기서 제가 짧게 얘기할게요. 그래서 남자가 성추행 한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뭐 싸우다 마지막에 남자 성추행 안 했어도 이 사건이 뭐냐면 여자 뺨을 때린 거야, 남자를.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때렸다고요? 왜냐하면 성추행한 것 같아. 아, 남자는 난 그냥 실수로 한 건데. 그래가지고 남자가 민사소송한 거야, 이 사건. 내가 오히려. 만든 게. 아, 왜 내 맞았다고? 뺨 때리냐. 음. 근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남자가 성추행을 안 했어도 이 여자가 성추행 피해 경험이 있는 여자로 내가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쪽에서는 트라우마가 있어. 트라우마 때문이다. 그때 내가 이 트라우마 때문에 또 불리하게 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사람. 뭐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민사소송에서 그래도 여성 편에서 변호하고 싶다. 왜냐하면 남자가 성추행한 게 아니어도 여성이 착각할 만한 사유를 좀 들어서 미안하다, 착각했다, 위자료 금액을 좀 깎아보겠다, 이걸 얘기한 건데 편집이 돼서 남자가 성추행을 안 했어도 저는 여성 편입니다, 이렇게 나가면서 성추행 안 한 남자를 성추행한 남자로 만드는 변호사가 돼버린 거예요. 편집이 그렇게 되면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꽃뱀 변호사 등등의 아. 호칭부터 뱀을 빼자니까 이제 이틀만 꽃 변호사로 가자니까. 그런가 한 1년쯤 지나면 또 올라오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저는 남성 편 중심으로 들고 살고 있거든요. 뭔가 중화를 위해서. 그런데 예. 이 사건을 제가 영상을 진짜 많이 봤어요. 오늘 아침에 예. 30번 본 것 같아. 근데 저는 추행인 것 같아요. 합리적 의심? 왜냐면 이거 한번 여러분 집에 다시 봐봐요. 이게 두 각도가 있는데 네, 오히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원래는 손이 가려진 영상이 먼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손은 가려졌지만 좀 잘 보이는 영상이 추가로 나왔는데 첫 번째 영상이 더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영상을 우리 제일 보면은 많이 봤던 자꾸 영상이 일어나네요. 예. 이 셔츠 특이하지 않나요? 어, 손지 하나 좀 봐주세요. 새로 샀어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셔츠 2단이네, 제일 2단. 비싼 거예요. 이게 약간 셰프의 뭐 그런 것 같은데 이분이 제가 지금 다시 봤거든요. 예, 계속. 예. 지금 계속 보고 계셨어요. 예, 계속 돌면서 여자를 발견을 했고 여자를 봐요. 그건 100%예요. 내가 봤어. 돌면서 여자가 지금 자기 앞에 온 거를 이렇게 이 사람이 가다가 고개를 들어서 봐요. 그 다음 손이 떨어져요. 그 다음 손을 모아요. 이건 제가 확실해요. 지금 다시 봤어요. 아, 순서가 네. 예. 근데 요거는 좀 의심스럽긴 해요. 돌고 물론 이 사람이 참 되게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추행의 어떤 그 순발력이 만약에 추행을 했다면 너무 빠른 사람이죠. 보자마자 아싸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건데 그게 좀 의심스러워서 안 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돌고 여자 보고 손 가고 다시 바로 손을 모아요. 근데 저는 이 중에 제일 어색한 게 마지막에 손을 모으는 게 진짜 어색해요. 갔다가 손을 딱 이렇게 모아서 잡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그러진 거죠. 않, 뭐 물론 반박할 수도 있겠죠. 손을 모을 수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봐봐요. 손이 안 벌어지고 가다가 이렇게 손을 모았으면 되는데 손이 손이 벌어졌다가 손을 잽싸게 모아요. 그게 간격이 저는 조금- 격차가 있다는 거죠. 순서가 바로예요. 예, 가서 보고 손이 이렇게 가고 바로 이게 부자연스럽죠. 가지 말고 모으든지 갔으면 그냥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근데 가고 모아요. 그래서 좀 의심스럽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의심. 여러분 좀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제 추정이에요. 추정. 예. 그 영상을 분석하는 건 내 자유니까.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좀 유죄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예. 재판부도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고민이 되긴 되겠죠. 고민의 흔적이 느껴져요. 그 약간 그래요? 판결문에서. 남성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건 조금 근거가 될 수 없는 것 같고 저는. 저도 약간 그 부분이 좀 네. 걸리긴 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약간 고민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 들어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재판부가 어, 고민하다가 어. 그리고 아까 선욱이도 잘 얘기했지만은 영상을 보면은 손이 닿는 순간 여성이 획 돌아서요. 이봐요 이렇게 쫓아가요. 쫓아가서 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그러니까 이 여성 입장에서도 그 여성이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웃긴 게 순식간에 여성과 남성이 가까워지게 됐고 남자가 돌아서면서 순식간에 발견하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야 남자가 계획적으로 다가가서 한 게 아니지 않냐라는 쪽 분석도 좀 일면 타당성이 있고 여성 입장에서도 뭐 일부러 가서 몸을 붙여가지고 뭐 돈을 뜯어내려고 했다라는 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둘 다. 저는 궁금한 게 만약에 이거랑 별개로 뭐 지하철에서 내가 그 뒤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즉각 항의를 하는 게 저한테는 당연히 나중에 훨씬 더 유리하게 당연히 작용하는 유리하죠, 건가요? 근데 이제 지하철은 계속 붙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인지 명확하지가 않은데 이 사건은 돌아서면서
닿았다면 닿았을 걸로 추정되는 시간 직후에 돌아섰기 때문에 피해 여성에게 매우 유리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 이 여성을 한번 주목을 해보면 평균적인 여성이면 가다가 손등이 살짝 스쳤는데 돌아서서 이제 그렇게 즉각 항의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움켜졌기 때문에 돌아서서 바로 항의를 했다. 이제 이게 남성에 되게 불리한 분석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또 뭐냐면 이상한 여성을 만나면 참 남자 쪽에서 억울해질 수는 있겠죠. 되게 진짜 이상한 사람. 정말 너무 스쳤는데. 네. 너무 예민한 그냥 스쳤는데 뭐 그거를 뭐 움켜졌다고 뭐 받아들였다든지 뭐 근데 그런 사람이 소수다 보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평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고 평균적인 여성이라면은 그 갑자기 그리고 이 여성이 아마 그 현장에서도 뭐 움켜졌다는 식으로 아마 네. 항의를 하고 신고를 했겠죠. 경찰을 불러서. 경찰 왔을 때 바로 네. 그렇게 진술을 했었고. 근데 네. 절대 분명한 건 이 여성이 자, 두 가지는 분명해요. 이게 아무리 불분명해도 여성이 내가 저기 가서 뒤돌면 남자가 닿겠지 손이라는 생각을 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공간상 이 여자가 들어갈 때 남자가 돌아선 사이에 공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손이 닿는 건 불가능해. 그걸 계획하고 들어가는 꽃뱀은 세상에 없어요. 그럼 진짜 명령기지. 그럼 이제 그 다음이 문제인데 네. 그런데 손이 스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여성이 이상한 사람이라면은 살짝 어쩔 수 없이 스친 걸 가지고 아싸 기회다 이건 움켜진 거야라고 해서 시나리오를 썼다는 건데 그게 너무나 이례적이니까 찰나였고. 남성을 처벌하는 게 맞다고 본 거죠. 이거를 그럴 가능성이 남자가 이런 공개 장소에서 돌아서서 굳이 손을 벌려서 움켜질 것도 좀 믿기 어렵고 여성이 움켜지지도 않았는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할 것도 믿기 어려운데 후자가 더 믿기 어려웠다는 거죠. 둘 다 어차피 우연히 순식간에 만난 사람들인데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두 사람 사이의 공간이 없지 않았어요. 저라면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이라면 충분히 안 닿고 지나갈 수 있었는데 손이 벌어지면서까지 닿았고 여성이 그때부터 움켜졌다라고 항변을 했다는 거는 움켜졌다 쪽으로 결론을 내리는 게 합리적이다. 맞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두렵네요 이 방송이. 네. 아니 저도 네. 이제 판결문 보면서 아까 일관된 진술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성의 일관된 진술, 남성의 뭐 일관되지 않은 진술. 재판부에서는 짧게 설명해놨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부도 우리보다 훨씬 많은 걸 봤을 거 아니에요.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 이런 걸 보면서 네. 우리보다 훨씬 많은 정보 속에서 아 얘는 일관되지 않다고 판단을 한 거고 네. 얘는 일관된다고 판단을 한 거고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걸 반박하기가 그러니까 바꿀 재판부의 수는 없어요.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남자 일관된데 뭐 네. 그렇게는 말하기가 역으로 좀 말하면 어렵잖아요. 남자 입장에서 얘기하면 이상한 여자를 만나면 이상한 여자라는 이런 단어 자체가 뭐 여성분들이 거부감을 갈 수 있지만 아니 뭐 이상한 여자 없나요? 당연히 있죠. 이상한 남자도 있는데 이상한 남자도 있죠. 뭐. 이상한 여자 만나면 이거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남성들에게 저도 불안해. 그러니까 근데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하고 네.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상한 여자를 만나서 아무 일도 없거나 진짜 뭐라고 문제 삼을 만한 일이 아닌데 그거를 일관되게 저쪽에서 얘기를 하면 저 이상한 여자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제가 겪은 건 아닌데 그럼 남자들 빠져나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불안 심리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저도 계속 영상 보고 뭐 판결 봐도 약간 내가 판사였다면 어떻게 판결했을까 막 엄청 고민되던데 이게 이 상고하면서 또 끝까지 지금 남성분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그쵸, 상황이잖아요. 이 여성이 계획을 가지고 접근했을 가능성은 0%고요. 근데 그러면 이 남성이 무죄가 되려면 이 여자가 좀 미친 여자가 돼야 돼요. 거의 아예 그 정도 미쳐야 되면. 돼요? 근데 미친 여자라면 이 남성은 그게 지금 너무 억울하겠죠. 근데 그게 확률적으로 너무 낮으니까. 그러니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을 갑자기 추행으로 뒤바꿈 시켜서 이 남자를 몰아세워서 그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기의 모든 걸 감수하고 돈을 뜯어내려는 의도 쪽으로 구성하기에는 너무 확률이 낮은 거죠. 근데 뭐 세상에 살다 보면 억울한 일들이 다들 당한 적 있죠. 억울한 일들이. 근데 이제 이게 남성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억울한 일이니까 남성들의 반발이 있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저는 유죄 판결을 이 하지 건에서는?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들어요. 이건만큼은. 왜냐하면 무죄를 하는 게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선재말이 너무 맞아요. 무죄 추정이 맞는데 유죄 쪽으로 충분히 구성이 되는 사건이라고는 생각은 들어요. 여러분 악플 좀 삼가해 주세요. 저는 정말 개인적인 다 고소할 거예요. 의견이니까요. 악플 다면 고소할 거예요. 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제가 못하게 할게요. 아니 이거 악플 달잖아. 이것과 별개로 저는 그래서 선재 이게- 씨가 마지막 정리를 한번. 아니 정리는 딴 얘기, 약간 딴 얘기. 얘기인데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공간에 갈 일이 생길 때 천천히 얘기했어요. 죄송한데 이거는 네. 얘기를 안 하면 안 했고 하려면 길게 해야 돼요. 왜냐면 오해를 받기 때문에. 네, 제가 자세히 천천히 얘기하세요. 아니 다른 얘기하니까 네, 어떻게 뭐 다른 아예 거- 다른 얘기인데 네, 네, 네. 지하철을 타거나 뭐 버스를 타거나 사람 많은 데를 가거나 할 때 남자든 여자든 시대가 바뀌었고 일단 그 왜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우리보다 훨씬 더 그 자기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 그 뭐 부르는 단어가 있던데? 버블? 자기 공간이라고 인지하는 범위에 대한 입술 사이 10cm 그런 게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다르고 길다고. 넓은 거지 그 넓은 범위가. 거니까. 그러니까 요만큼 들어왔을 때 내 공간을 침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문화권마다 다르고 시대별로도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 또 10년 전에 그 이런 거 뭐 할머니들이 예쁘다 토닥토닥 하는 네. 거가 이제는 되게 기분 나쁜 행동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바뀌었고 네. 하는 상황에서 조금 더 남자든 여자든 서로 조심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라는 근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옛날에 당해봐서 아는데 너 이거 악플 달려. 왜냐하면 난 무조건 동의하거든. 네. 무조건 동의하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해. 우리나라 교통사정이 그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지옥철 타봤냐 이러면서 이제 그것도 맞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선제 얘기는 그걸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니 이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조금 우리가 오해받을 행동을 하지 말자는 말자는 거지. 취지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 맞아. 그거 근데 얘기하는 그거 어렵긴 하겠다. 나도 지하철 타고 출근할 어렵긴 때 1호선 타고 오면 미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남자들은 좀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게 저는 양손을 다 들고 다니고요. 전 주머니 넣고 있는데. 안 돼요, 주머니 넣고 안 돼? 있으면. 주머니 넘어져 넣고 있으면 버스에서 주머니 넣으면 넘어질 수 넘어져. 있고요. 주머니 정도의 손 높이가 되게 위험한 높이예요. 그럼 이러고 있어야 되나? 저 이러고 있어요. 아 지하철에서? 저 뻥 아니에요. 미라 진짜로. 같은데? 저 이러고 있고요. 사람이 오면 이걸로 쳐요. 근데 어쨌든 그리고 남자 옆에 있으려고 그러고. 근데 물론 저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의무가 남성에게 주어지는 건 좀 그냥 힘든데. 제 스스로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힘든데, 그러니까 좀 그렇죠. 이 사건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낸 거예요? 낸 거예요. 난 관련 없다고 보고. 전혀 관련 없죠. 음. 성인지 감수성은 여성의 태도가 피해자인데 왜 그랬지인데 이 여성은 성인지 감수성이 없던 시절로 돌아가도 너무나 피해자다움을 가지고 계세요. 이분은. 그러니까 그 단어가 뭐 안 좋다지만 너무나 피해자다운 거고. 전형적인 피해자다움을. 오히려 여기서의 무죄 이슈는 야 남자가 거기서 추행했겠냐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성인지 감수성이랑 이거랑 관련이 연결되는 없어요. 거는 이 관련 단어는. 없고. 성인지 감수성은 피해자가 좀 살짝 전형적인 피해자 같지 않은데라고 했을 때도 좀 면밀히 보자는 개념이라서 이게 제가 관련 없어요. 메일이 더 많이 왔는데, 그러니까 그 논리예요. 그러니까 성인지 감수성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이꼬르로 생각하시고 아니에요. 피해자 네. 진술이 일관되니까 이건 성인지 감수성을 한 거라는 식의 논리로 메일을 많이 보내셨는데 딱 보는 순간 이거는 그거랑 개념이 다른 이것은 건데 1심이 성인지 감수성 단어 나오기 전에 나온 판결 아니에요? 1심, 2심 둘 다. 예. 2심도 그랬어요. 아, 2심 요번에 나온 거 아니에요? 예, 2심이 지난주에 나온 건데 그거는 성인지 감수성 단어 이후에 나왔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2010 몇 년도에 성인지 감수성 단어 나오고 2018년 5월에 뭐 성인지 처음 감수성. 나왔잖아요. 그 단어. 네. 근데 1심 판결은 그 전이잖아요. 1심 판결도 그 이후에요? 그렇긴 해요. 네, 그렇긴 저 해요. 궁금한 게 마지막으로 3심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네. 이 남자 쪽이 사실 지금 굉장히 불리하잖아요. 남자 쪽 변론을 좀 그러면은 변호사가 어떤 전략을 좀 취해야 아. 하는지 또 궁금하고 변호사라면 네네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게 더 깎일 가능성이 있는가 또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제가 변호사면은 반성, 변호할 기회를 드립니다. 반성을 하는 쪽으로 아. 죄를 인정하는 쪽으로 갈 것 같고 근데 이제 내가 변호사인데 이 남성이 진짜 자기는 아니래. 진짜 진짜 아니다라고 하면 당연히 무죄 변론을 해야죠. 그리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무죄 변론으로 가게 되면 또 이제 우리가 불리할 수 있다라는 이거는 인지는 시키지만 만약에 진짜 이 여성이 이상한 여성이고 남자가 억울하다면 뭐 어떻게 됐든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팩트에 관해서 그런 일이 없었다 쪽으로 주장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 사건에서 이 남성에게 유리한 거는 이 사람이 호스트였다. 이 자리를 주최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들어가세요라고 인사하고 뒤 돌아서서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나기까지가 너무나 시간이 짧았다. 그 여성을 발견하고 추행이 일어날 때까지 제가 볼 때는 1초도 안 걸렸어요. 그러면 어느 남자가 돌아서서 바로 발견하고 그렇게 인사하고 정신없는 과정에서 돌아보자마자 어떻게 이렇게 추행해야지라고 그 와중에. 하겠는가라고 해서 일반적인 남성의 사례들을 들면서
평균적인 남자가 그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 손을 모으는 것은 원래 예의가 바르다. 이거 농담입니다. 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가고 두 번째는 그 여성이 좀 손에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 정해야 돼. 뭐냐면 저쪽을 탄핵할 건가? 저 여자는 거짓말쟁이다라고 이상한 가든지, 사람이다. 거짓말쟁이 이상한 사람이라 가든지 아니면은 두 번째는 예민한 거의 신빙성이 사람이다. 없는데 움켜진 게 아니라 닿은 건데 움켜졌다고 착각을 했다. 근데 이게 좀 안 먹히겠죠, 그죠? 지금 상황에 쉽지 않아 갑자기 보이는데? 그게 그러니까 바꾼 게 이렇게- 되겠어요? 아니 움켜지는 건 손이 일단 돌려가지고 이렇게 손 모양이 이렇게- 그래핑을 그래빙인가요? 이렇게 하여튼 돌아서 그래빙을 한 건데 손을 돌려야 되구나. 네. 아니면 이런 식의 주장 어때요? 제 변호사는 아닌데 음, 한번 변론을 해보자면 음. 호스트니까 기본적으로 그날의 어떤 제스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셨으니까 여기 이런 것들 그런 거 죄송해요. 실패. 아닐까? 드립이었죠. 아니야, 나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참 참지 마. 그러니까 손 모양이 그럴 수도 아니 인사하고 그러니까 오셨습니까 이게 아니 안녕히 가세요. 뭐 이런 행동들도 다 약간 손 그런- 모으는 거요? 아니, 오고 저는- 이런 행동들 죄송해요. 아니. 움켜지는 게 무슨 아니 호스트가 그러니까 막 움켜진다는 이렇게 막 줄 알고. 손하고 하는 것들이 아니 들어가 뭐 이런 거. 뭐 왔어 뭐 이런 그래가지고 행동에 조심히 이런 들어가, 뭐. 이렇게 해서 말이 하고 안 있었 되는 건 아니구나. 계속 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하다가 조심히 여기 들어. 높이가 이게 엉덩이였다. 근데 그런 식으로 약간 토닥토닥했다 뭐 이런. 근데 이 사람이 약간 이런 식이에요. 돌아서시고 이렇게 됐어요 손 모양. 그래서 만약에 그 말로 가려면 여성을 차라리 계속 보고 있었다. 이렇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1, 2심까지 그리고 그 얘기 안 이게요, 하다가 바꾸면 그 여자가 네. 방손님이었어요. 저는 화장실을 변호사 갔다가 못하겠네요. 화장실을 갔다가 아니, 영상을 잘 미닫이 문 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쪽 호스트 쪽 손님이 아닌 거는 네. 명백했어요. 아니 오해 뭐 했을 수도 있고 아니 문 열고 들어가는 뒷모습인데 미닫이 문으로. 죄송합니다. 대법원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얘기 판단 다 하나요? 네? 대법원 가면 약간 법리적 판단만 하고. 범죄 판단인데 팩트 체크 과정에서 심증 형성의 경로라 그러는데 아니, 법관이 경험 법칙도 법이거든요. 네. 이런 정도 상황이면 유죄다라는 사실 인정에서 원칙을 말 못하지만 야 어떻게 이런 증거들을 놓고 네가 이렇게 유죄로 판단했니라는 그 과정이 법적으로 위법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 인정에 대한 판단을 대법원이 전혀 못하는 건 아닌 셈이죠. 사실 인정을 위법하게 했다고 말해버리면 예. 법적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오늘 좀 너무 많이 길어졌네요. 네. 어렵다. 네? 어려워. 이거 어렵습니다. 저는 좀 오늘 불안하네요. 근데 제 생각인 거고. 네. 마지막 당부를 드리면 뭐 악플을 방지합시다. 악플방지위원회. 선풀을 부탁드립니다. 네. 뭐 마지막 변론 하실래요? 제가 최후별로, 너무 최후별로. 했는데 지금 저 되게 어려운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승소 판결했다고 와가지고 갑자기 시작. 훌륭하신 법조인이시네요. 성공보수 받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는 걸로 하고 오늘 마무리 될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